안녕하십니까. 저는 내 몸을 살펴라 그리고 자유하라 라는 책을 쓴 저자 유호세입니다. 오늘 그동안의 유튜브 동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제5권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이해하고 질병을 예방하기라는 제5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의술을 잘 활용해서 건강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에 병의 원인과 예방을 잘 하기 위한 이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은 건강할 때 예방해야 한다. 이거는 누구나 공감하는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그냥 구호에 그치고 실생활에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의학 중에는 예방의학이 가장 중요한데 그 예방의학을 실행하기는 참 말도 많고 의견도 많고, 왜냐하면 이렇게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할 때는 어떤 병을 치료하면 어떤 진단 도구를 활용하든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별해서 이거는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의학 쪽은 그 아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약품, 건강식품, 또 여러 의견들이 사실은 의견들만 많지 굉장히 의견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하기는 참 분별하기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나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는 우둔하다, 이건 무슨 소리야, 이런 그냥 듣기도 전에 무시하는 분들 빼고는 만약에 믿고 좀 적용해 본다면 실생활에서 병을 예방하는데 아마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또 우리가 보통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제가 이 책에 썼습니다마는 체력과 체질 얘기입니다. 체력과 체질은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은 운동선수는 체력이 굉장히 좋지요. 그렇지만 운동선수 중에서도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체질적인 문제라고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그 운동 능력이 없어서 생활해 보면 굉장히 허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체질적으로 강해서 잔병 치레 없이 또 건강하게 사는 사람을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방의학입니다. 그런데 예방의학은 현재까지 참 어느 게 좋다, 이게 확실하다, 이런 어떤 연구들은 많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방의학에 가장 거짓말이 참 많습니다. 거짓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정보가 100% 그냥 완전히 거짓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의 많은 부분이 진실이고 마지막에 조금은 거기에 거짓을 섞어서, 그 거짓이 뭐냐면은 그 어떤 돈을 벌기 위한 그 수단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에 좋대더라, 무조건 이거 먹어야 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예방의학 쪽을 공부하신 다음에 공부를 할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실행해 보신 다음에 좀 생활하는데 그런 거짓 정보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 질병이 걸리지? 질병을 일으키는 그 요인들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 요인들을 잘 하나하나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그것을 그 좋은 쪽으로 실행해 나간다면 아마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것을 잘 실천하면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특히 큰 질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뭐 잠깐씩 뭐 감기에 걸린다, 뭐 소화불량 이런 거는 잠깐 왔다 또 저절로 고쳐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만 질환에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내 몸에 그 어떤 힘을 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대는데 뭐 동양의학의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몸에는 뭐 100명의 전문의가 있다. 뭐 그런 얘기합니다. 책에도 그런 부분을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100명의 전문의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문의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몸도 그 전문의들이 잘 활동하려면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은 조그만 질환들, 예를 들어서 뭐 잠깐 살짝 오는 두통이나 또 뭐 소화불량, 감기 뭐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왔다가 또 저절로 낫기도 하고 뭐 약을 먹어서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약을 먹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그리고 나아지는 그런 질환들을 스스로 고쳐버릇하면 그런 전문의들이 활동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큰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아주 전문의들이 활동을 잘해서 우리 몸을 스스로 고치는 능력, 그 회복 능력이 아주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가만히 생각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통 그 지금 건강은 타고난 체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이죠. 그 다음에 뭐 기후와 풍토, 뭐 보통 기후가 갑자기 이상기후 생기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감기 등 이런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 뭐 그 갑자기 추워져 갖고 그 뭐 혈압 환자들이 뭐 어려움을 겪는다 뭐 이런 얘기도 어떤 기후와 풍토에 관련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또 사는 집, 우리가 집의 그 중요성을 요즘은 상당히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그 어떤 그 풍수지리적 관점을 미신으로 전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 이 집이 건강에 좋다. 건강을 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운이 좋다, 재물운이 있다, 뭐 어떤 자식운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신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건강하고는 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자리가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생활하는 또 뭐 부엌이나 또 이런 것이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몸에 물어보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 상태, 내 마음 상태가 뭐 평안하냐 아니면 어떤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불안하냐, 걱정, 근심이 많으냐 이런 거에 따라 우리 건강이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영양과 운동, 영양, 음식, 우리가 보통 섭취하는 음식이 당연히 우리 질병을 일으키는,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 요소지만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또 요인도 됩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그 인공식품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음식에서 오는 질환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뭐 아주 독성이 심해서 식중독으로 뭐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보통은 우리가 내 몸에서 들어와서 고생하다가 끝나기도 하는데 그 음식들이 상당히 우리 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해서 사실은 큰 질병 같은 건 특히 이런 것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큰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사느냐? 좋은 유전적 체질, 유전자를 받아서 부모로부터 건강을 잘 물려받아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집에서 안락한 집에서 또 주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또 평안한 마음으로 또 건강에 좋은 음식들 골고루 섭취하고 또 알맞게 운동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은 쉽지만 굉장히 성취하기는 어려운 이상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유전적 요인은 어쩔 수가 없죠. 그렇지만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나가 유전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것이 무엇인가? 뭐 부모님이 어떤 질환으로 고생하셨는지 또 어떤 질환으로 돌아가셨는지 그런 것도 하나의 유전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되게 큰 질환 이런 경우는 물어보죠. 부모님이 어떤 질환을 갖고 계셨느냐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지금으로 주어진 거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체질적 약점을 찾으면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게 사실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유전적 약점, 어떤 병체질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집이라든가 이런 건 어느 정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집을 바꾼다는 문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뭐 큰 돈도 필요하고 그걸 또 사는 과정도 어렵고 굉장히 여러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 사는 중에서도 어디가 내가 가장 잘 때 좋은 기운을 받느냐 이런 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 집에서 자꾸 질환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확실하다. 내 몸으로 재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다 할 때는 뭐 여유가 있다면 집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음 상태. 근데 인간의 마음은 계속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거운 짐이 있다면 나에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는 영적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것은 곧 마음의 기쁨, 마음의 평안, 인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 이런 거는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이 요즘 세상이 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또 아주 요즘 텔레비전 프로나 이런 거 보면 음식이나 건강을 위한 운동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보다 더 상위의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영적 건강, 마음의 건강, 또 우리가 어떤 환경적으로 집에서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 자는 시간이 보통 삶의 3분의 1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잘 때 좋은 기운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강에 미치는 요소입니다. 또 거꾸로 말씀드리면 아까 유전적 요인을 미리 찾아서 내가 아무리 부모님이 어떤 질환으로 돌아가셔서 나에게 그런 유전적 약점, 병체질, 병이 올 수 있는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미리 발견해서 하나하나 미리미리 병이 나지 않게 예방을 한다면 굉장히 건강한 삶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제2장 내 몸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진단하기 2장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질병 모든 의자들은 진단과 치료를 하고
치료 후에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병원에서 처음에 가면 피 검사하고 다른 소변 검사 이런 거 하고, 또 이게 문제가 있다 싶으면 또 여러 가지 내시경이나 MRI, CT 촬영 이렇게 진단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치료하고 다시 또 진단했을 때 이게 나았구나, 회복됐다, 질병이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까 유전적 요인, 또 정신적 상태, 집이나 이런 기후 환경, 또 음식, 이런 운동, 건강식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치료 예방의학적으로 이게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 지식 갖고 하기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지식들이 서로 부딪히고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지식이 옳은 것인지, 어떤 지식이 나한테 적합한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중요한 몇 가지 측정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지력 측정입니다. 이거를 오링 테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40여 년 넘은 것인데 별로 이것도 그렇게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오링 테스트 갖고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게 확실히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의술의 일부분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오링 테스트는 이제 둘이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 O자를 만들면 다른 사람이 뛰는 겁니다. 그런데 힘을 제일 많이, 최고의 힘을 줘서 내가 느껴야 됩니다. 이 힘이 얼마나 가고 있지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하는 겁니다. 음식을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어떤 반응 전이죠. 그래서 음식을 잡을 수도 있고, 건강식품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집을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방을 바꿔볼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내가 좋을 때를 잴 수 있고, 또 나쁠 때, 내가 굉장히 피곤할 때, 마음이 평안치 않을 때를 또 잴 수도 있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게 측정 도구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가 우선 제일 많이 하는 거고, 근데 꼭 둘이 있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서 이걸 판단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음식이 내 몸에 맞는 건지, 내가 이 집이 나한테 맞는 건지, 또 이 마음 상태가 나한테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거는 이게 고려 수지침에서 나온 수지력 테스터기인데, 이거 혼자 이렇게 해갖고 이 눈금을 보고, 이게 지금 눈금이 얼마구나, 60이다. 그리고 어떤 내가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은 대상을 만지거나 또 쥐거나 이랬을 때 다시 한번 또 눌러갖고 재니까 이게 60이었는데 이걸 만지고 재니까 70이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90이다.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60보다도 안 된다. 그러면은 나한테, 내 몸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 어떤 사람은 커피 참 좋은 건데 어떤 사람은 커피 먹으면 안 된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한테 커피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럼 커피 없이 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서 잽니다. 그래서 눈금을 봅니다. 70이구나. 그런데 커피를 타도 좋고 커피 병을 좋고 우리 몸이 그만큼 신비하게 알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잽니다. 그럼 커피를 잡고 쟀더니 나는 아까 70이었는데 요번에는 75가 나왔다.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힘이 뚝 떨어져서 70이었는데 60 뭐 3, 4가 나왔다? 그러면 커피 먹는 거를 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안 될 때 이제 커피를 둘이 할 수도 있죠. 한 사람이 지금 이제 제가 책에 있는 그림을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고 한 사람이 뛰어가면서 서로 그 힘이 세지는지 안 세지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오링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170쪽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할 때, 여자가 남자를 할 때, 왜냐하면 이게 안 떨어지면 이게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자를 남자가 할 때는 엄지와 검지, 또 엄지와 중지 이렇게 해서 수지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험 전과 어떤 거를 하고 실험 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를 할 때는 남자의 그 엄지와 넷째 손가락이라든가 넷째 손가락도 안 떨어진다. 그럼 새끼 손가락을 활용한 거를 띄면서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유가 좋은지 나쁜지 그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잡기 전에 우선 빈 상태로 재봅니다. 그래서 힘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느껴서 그 다음에 우유를 한 손에 쥐고 띄어보면 이 우유가 나한테 맞다 안 맞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같이 계속 매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재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유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우유를 골라야 되는데 내 몸에 맞는 가장 내 몸에 좋은 우유는 무엇인가 이런 걸 판단할 때도 이런 오링 테스트를 활용하면 정확합니다. 사실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수지력 테스트 하는 거. 자, 이제 혼자 갔을 때 수지력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고기 종류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기를 내가 먹어야 되지 오늘? 그럴 때 이렇게 하기 전에, 손 대기 전에 아까 수지력 테스트기로 눈금이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잡고 손만 대도 괜찮습니다. 잡고 이렇게 해보면 그 눈금에 따라 세진 고기를 찾아야 되고 그 눈금이 그러니까 힘이 더 세진 고기, 제일 센 고기를 골라가는 것이 내 몸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측정 도구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수지력 측정을 이렇게 생활에 많이 쓰시면서 이게 내 몸이 얼마나 정확한지 내 몸에 좋고 나쁜 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몸에 있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되시고 하나님이 내 몸에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나 하는 것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약재를 다릴 때도 이걸 많이 활용합니다. 환자를 오라 그래서 사실은 약재 이름 쓰지 않고 저만 이제 알아놓고 잽니다. 그래서 그 약재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 우리가 오링 테스트로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 화장품 쓰는 거 이런 것도 수지력 테스트를 활용하면
이 화장품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제가 많은 실험을 했는데 사람이 좋은 마음에 있을 때와 평안할 때 굉장히 차이 납니다. 오링 테스트 그 힘도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함으로써 사실은 건강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몸이 마음 상태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또 그렇다면 거꾸로 마음 상태도 몸의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어려서 기분 나쁠 때 꾸중을 들으면서 밥을 먹거나 이러면 체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소변이 자주 마렵되든가 여러 몸의 그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데도 굉장히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 몸의 건강만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몸의 건강은 곧 마음의 건강이고 마음의 건강이 또 몸의 건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지력 측정을 말씀드렸는데 수지력 말고도 악력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력으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점이 꼭 굉장히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눈금이 나오기 때문에 힘에 따라서 이 킬로그램으로 눈금이 나오니까 이걸 활용해서 또 똑같은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 건강식품, 또 집 중에서도 어떤 방이 좋으냐 나쁘냐, 약, 건강식품, 아까 말씀드렸던 한약, 이런 것들도 모두 이 악력 테스트로 해서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악력 테스트기를 이렇게 활용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에 굉장히 믿을만하고 과학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제가 환자들을 이렇게 설득할 때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냥 오링 테스트라면 좀 주관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악력기를 활용하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걸 파악할 수가 과학적으로 또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게 최고의 힘을 비교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실험 사이사이에 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사진을 보면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력기를 활용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슈퍼에 가서 우유 골리는 겁니다. 우유 종류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유는 제가 매일 한두 잔 먹기 때문에 매일 먹는 거 상당히 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우유를 악력기를 가지고 다 재봤더니 거기 책에 썼습니다만은 한 3kg 정도 차이 납니다. 제일 힘을 적게 나오는 거는 30.1, 제일 세게 나오는 것이 32.7kg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32.7kg이 나온 우유를 사왔습니다. 또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어떤 먹고 있는 약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역시 약을 측정해서
A 약을 먹을 것인가 B 약을 먹을 것인가. 그래서 그 악력기로 해봤더니 이거는 B 약을 먹는 것이 해가 적다. 약이 세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약해지는 정도가 좀 덜한 약을 고르게 하였습니다. 또 어떤 제가 미국에서 이 양택, 집 고르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 그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 집을 좀 가서 연구하고 싶어서 부동산 자격을 따서 연구한 지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이 좋은 사업터를 골라달라 그래서 다니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악력기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세지고 어느 정도인가 비교해서 그 다음에는 그 회사를 운영할 사장님을 모시고 가서 또 쟀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분이랑 제가 잰 거는 참고로 했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고로 했고, 사장님이 제일 그 몸에 그 악력이 세지는 거를 골라서 계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책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악력기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는 악력기보다도 또 팔 저항력, 이 팔을 수평으로 들고 있다 한 사람이 내려봅니다. 그럼 그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하고 뭐 음식이든 그 상황에서 이 저항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제가 지금 사람과 같이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지금 팔 저항력 테스트입니다. 하기 전에 미리 저항력을 좀 눌러서 알아봅니다. 수평으로 들게 해서 최대한 힘을 주게 해서 안 내려가게 하고 저는 당기면서 저항력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살 거, 뭐 콜라가 좋은지 나쁜지 콜라를 들고 저항력을 해봅니다. 너무 힘이 빠진다. 콜라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뭐 괜찮다. 그럼 마실만 하겠죠. 그런 식으로 팔 저항력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측정 도구로 쓸 수 있는 건 수지력 테스트기, 또 악력, 그 다음에 큰 근육, 팔 저항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편리한 것은 보통 둘이 갔을 때 음식 이런 거는 두 사람이 장을 보게 되면 수지력 테스트가 비치지 않고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혼자 갔을 때는 이렇게 혼자서 테스터기를 가져가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테스터기의 문제점은 역시 이것도 조금 지칩니다. 그런데 제일 이 악력기는 굉장히 확실하고 킬로그램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긴 하지만은 이것도 자꾸 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 실험하는 사이에 여유를 두고 해야 됩니다. 이 이론은 사실은 서양 학자들, 생리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는 겁니다. 뭐 응용 근육 역학 이거를 어떤 구글이나 이런 데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아마 찍으시면 그 설명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 몸은 우리가 의식을 하던 하지 않던 내 몸에 좋은 거는 나의 근육의 힘을 세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거에 나를 둘러싼 모든 자연 환경이나 어떤 인위적 환경이든 또 마음 상태든 어떤 모든 거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는 근육의 힘이 세지고 내가 나쁜 쪽은 나의 근육의 힘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이거를 응용 근육 역학, Applied
키니지올라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생리학에 아주 중요한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보시면 굉장히 정확하다는데 놀라시게 될 겁니다. 이어서 제3장 아까 앞에 나온 그 질병 예방에 중요한 그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전적 요인 쪽 선택할 수 없었던 각 사람의 태어남입니다. 제가 그 사진에 또 뭐 여러 그 저희 가게를 이렇게 찍어 사진을 올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 태어날 때까지 누구도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지,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또 내가 왜 이런 건강 상태를 갖고 태어났는지 이런 거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새 생명을 우리가 태어나게 할 때는 부부간에 서로 건강 상태 좋아야 된다. 또 정신적인 건강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실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뭐 너무 신경을 썼는지 잉태일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가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노력할 수 있는 점은 어떤 부부간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또 어떤 내 마음의 감정이 좋지 않을 때라든가 또 내가 몸에 질환이 있다든가 또 뭐 술이나 뭐 다른 약물에 취했다든가 또 이상기후 현상이 심하다든가 이럴 때는 좀 합방하는데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을 수 있는 좋은 지혜가 아닌가. 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좋은 집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책에 제가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큰 참고가 되겠고 요즘 보면은 그 책에 193쪽에 써놨는데 그건 비치지는 않겠습니다. 아파트가 옛날과 다른 주거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높은 층이 요즘은 뭐 더 비쌉니다. 로얄층이라고 그래서 높은 층에 사는 게 좋은지 아래층에 사는 게 좋은지 우리 그 양택록 이론에 의하면은 사람은 그 땅에서 오는 지기, 땅의 기운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기운을 받고 사는데 뭐 맞는 얘기입니다.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책을 좀 참고하시고 그 기운을 좋은 데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운이 나쁜 데 있으면 사람이 병에 들게 됩니다. 그걸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동산 중개인 미국에서 그 리얼터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아마 뭐 약 한 1000여 집은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악력기도 가지고 가고 또 테스터기도 가지고 가서 재봤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점은 집은 그렇고 아파트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똑같은 위치, 1층에서 재고 그 10층 아파트였는데 10층까지 재면서 쭉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가 그 간 아파트는 7층이 가장 힘이 셌습니다. 그런데 7층에 살고 싶다 그래서 나온 집은 아니라 그 빌리려고 하는 집, 렌트 살려고 하는 집이 10층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10층도 별 차이가 없어서 10층으로 계약을 해서 살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고를 때는 특별히 세심하게 그 집을 재가면서 안방, 부엌, 대문 있는데 거실 이런 데를 재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우리 몸은 신비하게도 내가 좋은 집, 내게 좋은 집, 또 내게 좋은 방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근육의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개발하면서 미국에 있는 그 잡지에도 투고를 해서
한 3, 4년 연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웹사이트 시뮬레 코리아 이런 웹사이트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책 뒤에 보면은 제가 썼던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뭐 한번 읽어드리면 화평풍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평풍수는 과학입니다. 화평풍수는 하나님 앞에 선한 과학입니다. 그리고 화평풍수와 아까 운동 근육 역학. 우리의 그 집이 좋으면 우리의 그 근육의 힘이 세진다. 모든 근육의 힘이 세진다. 이런 거에 대한 또 썼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은 좋은 음식처럼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게 그 제가 연재했던 제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풍수가 우리 가족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 좋은 집을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리얼터로 또 그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 또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서 골라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 뒤에도 썼지만 요즘 뭐 국가적으로도 청와대가 자리가 좋다, 뭐 어떤 자리는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부딪히기도 많이 합니다. 뭐 근데 제 입장에서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집무해야 되는 집무실에서 재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기고 싶다면 거기 가서 재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여러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가 어느 자리가 좋은지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서로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서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 이론적인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주장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사실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힘이 세지는 그것을 분석하면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요소로 건전한 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건전한 정신에 대해서도 실험했습니다. 항상 내 마음의 상태가 좋은 때가 나의 악력기 테스터의 그 힘이 당연히 세졌습니다. 뭐 여러분 누가 이건 과학이라고 왜 얘기할 수 있냐면 누구도 그렇게 실험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을 때와 나쁠 때. 제가 거기 213쪽에도 실험 자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70세 되신 노인분이 한 건데 기준되는 힘은 21.9kg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미운 사람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미운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을 때 19.5kg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굉장히 믿음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번 재보십시오. 그랬더니 27.5kg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힘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을 많이 할 때 우리 몸의 건강도 상당히 그만큼 더 좋아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해봤었습니다. 많이 해봅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정신 상태가 왜 이 생각을 골똘히 하지? 이럴 때 힘을 재보면 나쁜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미운 생각 이런 거 하면 힘이 떨어집니다. 근데 좋은 생각,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힘이 세집니다. 요즘은 제가 그래서 손자의 사진을 볼 때마다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데 기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몸도 재보면 굉장히 힘이 세집니다. 또 네 번째 요소로 좋은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링 테스트나 악력 테스트, 수지력 테스트, 또 아까 큰 근육 테스트를 해봐도 우리가 좋은 음식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 찾는데 이렇게 큰 근육 이런 거 하긴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거는 둘이 갔을 때는 손가락 5자만 들어가고 뛰게 하는
오링 테스트 많이 쓰고, 혼자 갈 때는 이렇게 수지력 테스터기나 또 악력기, 저는 요즘은 좀 무거워도 가방을 가지고 악력기를 많이 갖고 가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세지는 것을 선택하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저희 부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세게 하는 식품을 사왔을 때 슈퍼 갈 때 그래서 되도록이면 둘이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를 재서 골라서 사오면 몸에 힘이 세게 하는 거, 저도 세게 하고 저희 안사람도 세게 하는 거를 골라서 오면은 분명히 맛도 있고 또 그 소화도 잘 되고 나의 힘을 나를 좋게 하는구나 하는 거를 확실히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장황하게 설명은 했습니다만은 오링 테스트는 뭐 아무 기구가 필요 없고 제가 이런 그 일렉트릭 핸드 테스터기 측정기는 뭐 인터넷 이런 데 보면은 그 일렉트로닉 핸드 다이나모 미러라고 돼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쉽게 뭐 보통 한 2, 3만 원 정도에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활용하셔 가지고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제가 환자를 치료할 때도 오면은 물론 맥도 보고 아까 3일 체질 제일 중요한 배를 눌러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또 이 악력도 꼭 재놓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돼가면 뭐 맥상은 제가 맥상도 좋아지고 그 아팠던 배를 눌러서 아팠던 곳이 점점 약해지고 없어지고 또 악력도 점점 세집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측정 도구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천국의학의 어떤 조건인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도 해당이 되고 또 그 효과가 아주 우리가 구분하기 진단이 아주 즉각적이고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어떤 연구 논문도 요즘 최신 연구 논문에는 악력이 자꾸 나이 먹을수록 당연히 약해지죠. 그래서 악력이 세지면 굉장히 건강이 회복된다. 뭐 이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런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 몸으로 내가 배우는 겁니다. 내 몸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점점 더 가게 되고 생활 속에서 이걸 활용하다 보면은 건강 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 좋다 나쁘다 뭐 굉장히 말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럴 때 나는 나한테 좋은가 나쁜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어떤 약이 좋다 어떤 뭐 건강식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강식품을 들고 쟀더니 뭐 내가 먹는 우유만도 못하다. 그거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돈은 또 비싸죠. 되게 건강식품들은. 그래서 보통 일상식품으로 우리가 고른 영양 섭취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질병에 걸렸을 때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전적 나의 체질적 약점을 점검하고 또 나의 그 정신적 상태 또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이 내 몸에 맞는 거 잘 골라야 되고 또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방 나한테 진짜 힘을 세게 하는지 잘 분별하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잘 할 때 병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일방향만 가다 보면은 결국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곤에 대한 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 6권에 가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가 실습과 함께 또 책의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껏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 몸을 살펴라 그리고 자유하라 라는 책의 구입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세상의 책방에서 팔지 않습니다. 이 책은 에세이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은 의학서적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세상의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읽고 이해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또 활용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을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자막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153 선교회 사무실로 오셔서 직접 사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20 사무빌딩 205호입니다. 쉽게 오시는 길은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한 100m 앞에 바로 버스 정류장 앞에 사무빌딩이 있습니다. 책값은 24,000원입니다. 직접 오셔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편으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농협 계좌번호 351-1196-2882-23 받는 사람은 베드로 153 선교회, 보내신 분의 성함을 정확히 쓰시고 책값 24,000원과 배송료 3,000원 합쳐서 27,000원을 입금하십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010-8316-3814로 메시지를 통해서 성함과 주소를 정확히 적어 보내주시면 확인한 뒤에 빠른 시간 안에 우편을 통해서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구입하신 뒤에 함께 유튜브 동영상에 각 권마다 제목을 치시면은 유튜브 동영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신 다음에 그 권에 대한 설명을, 보충 설명을 들으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우시리라고 믿습니다. 책과 함께 유튜브 동영상에 대해서 안내하실 수 있는 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